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자, 인터넷 고객 모집에 있어서 중요한 마인드셋이 있어요. 당신이 인터넷 고객 모집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행동 플랜을 알게 될 것이에요. 왜 마지막에 마인드셋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항상 제일 처음에 끄는데 이 마인드셋 정말 중요하거든요. 방법론이나 스킬을 알아도 올바른 사고방식과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기적과 같은 어떤 성공 사례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그렇게 안 한 건 아니에요. 동일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뭐를 느끼냐면 제가 마인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는 사람들한테 위한다는 척하고 기술이나 지식을 알려주는데 급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한다. 제가 바뀌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가 서로 지금은 강의가 1시간 세미나 끝나면 박수를 받는데 강의가 1시간 끝날 때마다 서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소름 끼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저희 리더 같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가 돼서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사고방식,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넷 고객 모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마인드셋은 크게 3가지예요. 인터넷상의 자산, 인터넷 에셋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산이란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에게 매출과 수익을 올려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간단해요. 먼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실천해보고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를 경유하여 발생한 액세스를 유망 고객 리스트로 전환한 다음에 그러한 유망 고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고객 교육이다. 그리고 고객을 교육하면서 신뢰 관계를 충분히 구축한 다음에 당신의 상품을 소개하는 특기 스텝 메일을 활용함으로써 자동화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인터넷 고객 모집에 일련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의 액세스 수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발적인 프로모션, 모든 소상공인들은 단발적으로 광고해서 단발적으로 상품을 그런 거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저와 같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요,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해요. 안정적으로요. 그리고 이때 발생한 여유 자금으로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또 광고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상이 없어요. 마케팅에는요. 이게 현존하는 마케팅에서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한번 인터넷상의 고객 모집을 성공시킬 수 있는 자산인 인터넷 에셋을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상품별로도 만들 수 있고 비즈니스별로도 만들 수 있고 시스템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동 판매 시스템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에서 최적의 인터넷 에셋을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인터넷 에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페이지를 만들거나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광고를 관리하거나 메일을 쓰는 등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려고 그러는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당신이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 판매 시스템을 만들고 최적화하는 데는 솔직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만들어 봐야 돼요.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 안 돼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자신이 떠안지 말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세 번째, 당신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터넷 고객 모집을 하다 보면 인터넷상에서 경쟁하게 돼요. 반드시 경쟁자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두려워해요. 왜냐면 내 USP만 확실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마케터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저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저가 하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데로 초점, 저 페이스북 안 건드려요. 뭐 인스타그램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근데 저만의 강점을 살려버렸어요. 당신의 상품을 구매할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회사와 경쟁 회사 중 어느 것이 더 좋을지 당연히 고민하죠. 네? 이때 어떻게 경쟁 회사와 차별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즉 강점을 고객에게 전달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 부분은 대형 회사보다도 뛰어나다. 이거를 제일 처음에 찾으셔야 돼요. 자신의 강점을 최전방에 내세워서 랜딩 페이지, 세일즈 페이지, 메일 매거진, 스텝 메일,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 페이스북 전부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모든 시스템이 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행동 플랜은 인터넷 고객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여러분들을 꼭 한번 참고하세요. 일단은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이번 달에 랜딩 페이지가 랜딩 페이지 액세스가 얼마나 됐고 유망 고객 리스트를 얼마나 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유망 고객 리스트에서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판매할지, 그 결과 매출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목표 설정이 확실해야 돼요. 이러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광고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분량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행동이 명확해져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광고비를 막연하게 많이 팔리면 많이 팔려서 좋다, 안 팔리면 이거 네이버 탓이네, 뭐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해요. 자, 타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으고자 하는 고객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고민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저는 마케팅 교육할 때 이런 페르소나 교육을 제일 컨셉 잡고 타겟 잡는 거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어떤 테크닉은 그 다음. 근데 사람들은 유튜브 교육한다 그러면 이게 뭐지 처음에? 왜냐면 유튜브에 이런 게 제가 왜 유튜브에서 강점이냐면 테크닉이 아니에요. 이런 게 기본이 돼야지만 유튜브기. 그래서 책에는 다 제가 테크닉을 다 놓았어요. 알고리즘이라든가. 근데 더 강력한 거는 이게 10년, 20년 공부해왔기 때문에 이게 강력하거든요. 자, 예를 남성인지 여성,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가 주 타겟인지, 가족 구성은 어떤지, 직업은 무엇인지 타겟을 명확히 해서 당신은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이게 명확해졌다면 이제 랜딩 페이지를 만드셔야 돼요. 쉽게 그냥 랜딩 페이지 딱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랜딩 페이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망 고객을 모으기 위한 랜딩 페이지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세일즈 페이지가 있어요. 둘 다 페르소나 설정을 한 타깃에 잘 전해질 만한 내용을 써야 하고요. 랜딩 페이지는 스스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이런 거는 외주 회사에 맡기는 게 좋아요. 디자이너들은 솔직히 이쁘게는 만들어도 마케팅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기서 기획을 해주지 않으면요, 디자이너들은 제대로 못 만들어요. 사실은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기획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메일 매거진을 발송할 수 있는 유료 스탠드, 스텝 메일이죠. 여기서 스텝 문자도 됐고, 그것은 동시에 스텝 메일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스텝 메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14통의 스텝 메일을 만든다면 전반부의 7통에서는 여러분이 꼭 전달하고 있는 교육적인 콘텐츠. 이거는 뭐 여러 방법이 있어요. 스텝 메일도 만드는 시나리오인데 후반부에 상품을, 이거는 제가 한국식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구매자의 후기나 Q&A 등을 소개하면 그 업종과 업계에 따라서 스텝 메일을 어떻게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틀려져 버려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다음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개설하고 이게 시스템이 구축한 다음에 이 랜딩 페이지로 와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때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그 링크를 집어넣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계정을 만든 다음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의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준비를 해놓는다. 여기까지 완료됐다면 드디어 랜딩 페이지로 액세스를 유도한다. 당신이 가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랜딩 페이지 배너 링크를 설치하거나 랜딩 페이지를 설치한다. 저는 여기서 광고 부분은 뺐어요. 일부러요. 근데 광고에서는 페이스북 광고라든가 구글 애드센스 상당히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든 다음에는 광고 100만 원 투자해서 만약에 한 500만 원 번다 그러면 더 투자해야 돼요.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랜딩 페이지에 링크를 소개할 수 있다. 만약 비용은 투자했을 때 애드워즈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로 하여 액세스를 모으자. 이때 광고 전문가들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그건 뭐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느 세월에 그 공부해가지고 애드센스 공부했어요. 저도 막 페이스북 전문가 지난번에 오셨는데 공부하는데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더라고. 그 시간에 차라리 제가 딴 거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대신 내 영역이 아니지만 내가 확실하게 이거 만들어 놓으면 누가 돌려도 비슷해요. 예. 자, 드디어 자동 판매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당신이 가진 사이트의 액세스가 유망 고객 리스트로 전환되어 스탬 메일을 발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탬 메일만으로도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테니 이 다음에는 메일 매거진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스탬 메일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 다음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는 오프라인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동일해요. 시스템만 틀렸다 뿐이지 가장 무서운 거는 고객이 잊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그런 단골점을 가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가다가 안 가는 이유가 잊혀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고객한테 잊혀지지 않게 끊임없이 접점을 갖다가 좋은 정보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상품을 구매한 요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상품을 구매한 여러분의 고객 전용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돼요. 뛰어난 마케터는 정보로 사람을 모아드리고요. 커뮤니티로 사람들을 머물게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회원들 저한테 배운 회원들이 아까 1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동안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00명 되나? 그 사람들이 다 커뮤니티로 서로 의견을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모으자 그러면 딱 그렇게 와요. 예? 그런 커뮤니티, 당신이 타겟을 명확하게 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신의 정보에 공감을 하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커뮤니티의 목적은 자사와 고객이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구매한 사람이 재구매할 기회를 갖다가 늘릴 수 있어요. 네? 마케팅에서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고객 평생 가치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평생에 걸쳐 한 명의 고객이 여러분의 회사에 가져다주는 이 가치를 말해요. 가능하다면 고객과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교류를 하여서 신뢰를 쌓는 것이 비즈니스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 팔고 끝이 아니에요. 모처럼 인연을 맺은 고객과 유대를 넓혀 고객 평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은 페이스북 그룹도 있을 수 있고 밴드도 있을 수 있고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도 있었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있고 페이스북에는 그룹 기능이 있어 특정 멤버들만 온라인에서 대화나 교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옛날이랑 틀려가지고 이 좋은 세상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온라인상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으므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하나여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곳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끼리 교류하거나 회사 입장에서도 구매자에게만 보내는 한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더 깊이 교류하게 되면 브랜드 로열티가 높아져 상품을 재구매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제 이벤트를 개최해서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나도 상당히 좋아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온라인에 한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객과 교류하는 모임과 같이 실제로 얼굴을 마주대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단골 고객 감사제나 팬모임과 같이 개최하는 명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성행하는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만나는 것이 더 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양쪽 모두에서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것은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인터넷 에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터넷 고객 모집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마인드셋과 구체적인 행동 플랜을 소개했거든요. 지금까지 인터넷 고객 모집 포인트 설명했는데 정리하자면 액세스를 늘리고 유망 고객 리스트를 모으고 고객 교육을 한 다음 세일즈를 해나가는 이 심플한 과정, 이거를 결과를 얻을 때까지 꾸준히 지속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것만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단순하고 심플한 것을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요. 저 역시도 자동 판매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 가르쳐서 이렇게 뭐 제자들도 많은데 하다가 안 되니까 본인들이 포기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도 조금 해보다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이고 이러면 저는 이런 촛불에 불을 켜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홍 소장입니다.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1 상담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